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일단 백화점 안에 이렇게 남성복이 진열이 돼 있죠. 여기 위에는 이제 K 남성복이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자, 다음. 네, K 남성복의 매출 상승. 이제 오늘의 주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K 남성복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롯데백화점은 작년 남성복 매출이 전년보다 5% 증가를 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각각 5.7%, 7.9% 상승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의 이제 남성 캐주얼 패션 부문이 15%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신세계와 현대에서는 남성복의 성장률이 여성복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복은 매년 성장을 했는데 남성복이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남성복은 규모로는 여전히 여성복에 미치지 못하지만 고가의 의류 구매를 주도하는 그루밍족 덕분에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네, 여기 나오는 이제 매출 성장률 관련해서 이제 그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전년보다 남성복 매출이 5%, 5.7%, 7.9% 상승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섬의 타임오브는 작년 4분기 남성 의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를 했다고 하고, 작년 가을 겨울 시즌에 가죽과 무스탕 등 고가 소재 제품을 평소보다 10에서 20% 확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브랜드인 갤럭시는 올 1월에서 3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었다고 하고, 캐주얼 상품군은 20% 넘게 급증했다고 하네요. 코오롱 FNC의 케임브리지 멤버스는 작년 말 신규 캐주얼 라인 무브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블랙 컬러의 상품을 이제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LF의 마이스트로는 다음 달 베트남 하노이에 40평 규모 사무점을 열고 작년에 베트남에서 매출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남성복 브랜드 맨언더분도 최근 미국 LA, 독일 베를린 등에 위치한 편집숍과 도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LF 관계자에 따르면 K패션의 확산과 함께 베트남 부자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복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섬의 타임오브, 그리고 삼성물산의 갤럭시, 코오롱 FNC의 케임브리지 멤버스, LF의 마이스트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맨언더분 관련해서 뒤에서 기사로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그루밍족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그루밍족,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남성의 미용 용어가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고요. 외모를 주요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20대와 경제력을 갖춘 30대에서 40대가 소비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8월 판교점에, 참고로 이 기사는 이제 16년도 기사입니다. 지난해 8월이니까 이제 15년 8월이 되겠죠. 15년 8월 판교점에 현대맨즈가 문을 열었고, 2013년 무역센터점에 이은 두 번째 남성 전용 매장이라고 합니다. 현대맨즈관에서는 식음료와 각종 라이프스타일 매장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 이제 현대맨즈관이 이제 이런 공간이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헤어, 패션, 액세서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성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것을 판매한다고 하네요. 신세계백화점은 2011년 강남점, 2013년 부산, 2014년 본점의 남성 전문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6월, 15년 6월이겠죠. 15년 6월 본점에 고급 이발소인 바브숍과 의류 매장을 결합한 클럽 모나코 맨즈숍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역시 뒤에서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다음. 신세계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 못지않은 패션 감각이 있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남성들이 핵심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성 고객의 매출 비중이 2010년 71.9%에서 15년 67.1%로 줄어들었고, 남성 고객은 반면 2010년 28.1%에서 지난해 15년 32.9%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성 전문가 매출 신장률이 2014년 38.3%에서 15년 92.3%로 높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 화장품 시장이 1조 2천억 원 규모라고 하고,
성장률은 매년 10% 안팎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 유명 호텔 스파숍은 남성 고객이 60% 이상을 또 차지한다고 하네요. 다음. 네, 여기는 이제 그루밍 쪽 관련해서 이제 정의가 나왔습니다. 이제 패션과 미용에 관계없이 투자하는 남성을 뜻하는 단어고,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목욕시키고 빗질하는 것을 뜻하는 구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여기 이 부분, 롯데백화점이 이제 클럽 모나코 맨즈숍을 오픈을 했다 라고 나와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이제 15년 6월에 업계 최초로 의류 매장과 바버샵을 결합한 클럽 모나코 맨즈숍을 열었다고 합니다. 매장은 기존 제품의 직수입 의류 등을 판매하는 편집 매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바버샵인 해아는 스타일 상담과 이발, 영국 정통 습식 면도 등을 해줬다고 하네요. 다음. 네, 이 기사는 아까 이제 타임 업무, 한섬의 타임 업무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이제 한섬의 남성부 브랜드 타임 업무가 신규 입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타임 업무는 이제 고급 소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제 프리미엄 이제 남성부 브랜드라고 이제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 상품으로는 스웨이드 레더 소재의 버튼 스티치 레더 자켓이 있는데 이제 가격이 178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삼성물산의 이제 브랜드인 갤럭시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남성복 브랜드 이제 갤럭시 라이프 스타일, 삼성물산 이제 오타네요. 삼성물산의 패션 부문이죠. 네, 남성 브랜드 갤럭시 라이프 스타일이 15년 만에 새 BI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이 된 거고, 이제 GLXY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네요. 뒤에 이제 또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갤럭시 라이프 스타일은 출근 룩과 일상복 모두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코오롱 FNC의 케임브리지 멤버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클래식 남성복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가 이제 무브레를 론칭을 했다. 캠브리지는 이제 캐주얼 라인에 대한 이제 확대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브레는 이제 영국 헤리티지 테일러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프트 테일러링을 키워드로 하는데, 슈트 테일러링에서 보여주는 정교함과 고급스러움을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풀어낸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국내 남성 디자이너 브랜드인 로리엣과 컬래버레이션 상품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브랜드 로리엣은 이제 테일러를 거꾸로 표기해서 브랜드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클래식한 테일러링에 중점을 둬서 국내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캠브리지 무브레는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와 롯데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을 포함해서 14개 매장과 코오롱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6년 봄 여름 시즌에 캐주얼 라인 물량을 125%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캠브리지 관계자에 따르면 무브레는 라틴어로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브리지가 가진 헤리티지를 소프트 테일러링이라는 현대적 감성으로 해석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캠브리지는 무브레를 시작으로 2026년 봄, 여름 시즌에 슈트핏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네, 기사는 이제 LF의 마이스트로 또 언급이 돼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마이스트로가 베트남 하노이 장띠엔 백화점이라는 곳에 글로벌 2호점 매장을 개점했다고 하네요. 장띠엔 백화점은 이제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류층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9월 호찌민 사이공 센터에 글로벌 1호 매장을 마이스트로가 열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뒤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호찌민 매장은 20에서 40대 그루밍족을 이제 공략하는 전략으로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의 40%가 수트 재킷 품목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이제 글로벌 1호 매장이 이제 호찌민 사이공 센터에 열렸다라고 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LF가 이제 남성복 브랜드 마이스트로의 첫 해외 매장을 베트남 호찌민에 개장을 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는 남성 정장과 남성 캐주얼 의류, 액세서리 등 남성 패션 전 품목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원도 분 관련해서 언급이 나와서 가져온 기사예요. 이제 매원도 분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016년 론칭한 남성 패션 브랜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리브랜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맨 중심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세대와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한국적 감성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네요. 이달 매운더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리브랜딩 관련해서도 이제 이따가 기사로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매운더분은 1월 열린 2026 가을 겨울 파리 패션위크 기간 동안 단독 쇼룸을 운영해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고 하고, LA 하이엔드 편집숍 저스트 원 아이를 비롯해서 독일 베를린 디자이너 편집숍 안드레아 무르크디스 등과 홀세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2026년 가을 겨울 시즌부터 매운더분 컬렉션을 이제 선보인다고 하네요.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언급된 리브랜딩 관련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매운더분은 2016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론칭한 남성 편집숍 브랜드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자체 제작한 상품과 글로벌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3040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남성복을 추구를 해왔는데 리뉴얼 이후 한국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세대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국 남성을 위한 패션 브랜드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아미르와 피어브가 디자이너 출신 김시영 씨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류 업체들이 이제 K 남성복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